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다르지 않다고 믿고 싶었던 아침이었죠.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는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부엌 불을 켜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고 저는 반찬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어제 남은 불고기.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 사람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요. 그래서 저는 말 대신 도시락을 쌌습니다. 말보다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녀올게. 짧은 인사. 고개는 들지 않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신발을 신습니다. 아침은 챙겨 드셨어요? 괜찮아. 괜찮다는 말. 그 말이 요즘은 참 자주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있었죠.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이 벗어놓은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어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회식했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답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수민 팀 막내.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선배, 아까 말한 거 오늘은 안 되는 거죠? 별일 아닐 수 있죠. 회사 후배일 수도 있고 업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요. 사람은 의심보다 체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의심은 피곤하고 체념은 익숙하니까요. 저는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주 작게 갈라지기 시작한 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 하루 종일 그 냄새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균열이 우리 집 전체를 흔들게 될 거라는 거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한 게요. 몇 시에 회사 문을 나서는지, 어느 역에서 내려오는지, 늘 바쁘다는 말 뒤에 무엇이 붙는지, 사람은 믿고 싶지 않을 때 가장 치밀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늦게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했죠. 거짓말이 입에 붙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카페는 회사 근처였습니다. 유리창이 큰 곳, 밖에서도 안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죠. 그 사람은 거기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자는 어렸습니다. 웃음이 가볍고 몸짓이 컸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얼굴로요. 그때 알았습니다. 의심은 끝났다는 거요. 확신이라는 건 그렇게 조용히 옵니다. 남편의 손이 컵을 밀어주고 그 여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닿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연습된 것처럼 보였죠. 집에 돌아와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오늘 좀 늦어요. 남편의 전화. 평소와 같은 톤이었습니다. 왜요? 회식. 짧고 단정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태어났습니다. 들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 여자 누구예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죠. 회사 후배라니까. 별것도 아닌 걸 왜 이렇게 크게 만드나?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별것 아니면 왜 숨겼어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도 놀랄 만큼요. 당신 요즘 예민해.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없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요. 분노보다 먼저 온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요구해야 하나. 이 사람의 거짓말 앞에서 왜 내가 떨고 있나 싶어서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요. 사람이요. 화를 내고 나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였네요. 분노가 지나가니 남은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날은 형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누나,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저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형님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저 대신 한숨을 쉬더군요. 지혜야,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는 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고 있던 숨이 그제야 새어 나왔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냥 위로였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고요. 위로였다고.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수민이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만하자고? 아니, 지금은 좀 애매해. 그 애매함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계산이 끝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서류 몇 장.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고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면 내가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조차 제 감정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이혼이 답이라는 건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는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붙잡지도 놓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선택이라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먼저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집에 들어오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았고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돌았다고요. 팀 안에서, 복도에서 사람들이 말을 아꼈다는 것도요. 남편은 그제야 집 밖에서도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늦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수민이한테서 연락 왔어.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만하자고 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애가 떠났어. 그 말이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듣는 인정이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변명 안 할게. 위로니, 외로움이니. 그런 말도 안 할게. 남편은 식탁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자세가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믿을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책임이라는 건요,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일이고 상대의 침묵 앞에 서는 일이죠. 남편은 그 침묵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사람들은 끝을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다시 잘 살게 됐는지, 아니면 결국 남이 됐는지요. 하지만 인생의 끝은 대부분 그렇게 또렷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마주 앉아 말을 고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침묵이 더 많았고 그 침묵이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고요. 회복이 아니라 다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없던 일처럼 덮이지도 않았고 쉽게 잊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참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요. 존중받지 못한 채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선택도, 모든 걸 용서하는 선택도 아닌 저를 지키는 선택을요.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식탁.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말을 아끼게 됐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간을 지켰고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가끔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압니다. 인생의 후반부라고 해서 선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니었고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함께 걷는 방법은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